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인들이 흥청망청 쓰고 레버리지 하는 짓거리가 2000년대 초반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모로 좀 안 좋게 가고 있죠. 경기 같은 게 안 좋아요. 겨울이 유독 춥습니다. 레버리지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지렛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본에 남의 돈은 대출입니다. 대출까지 다 지렛대 최대한 많이 땡겨서 많이 배팅을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의 레버리지 공화국이에요. 레버리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아파트 그 시장이죠. 지금 아파트 뭐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도 없을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땡겼죠. 자기가 가진 지분의 거의 뭐 반절, 뭐 두절, 세절 이렇게 땡겨가지고, 문제는 이게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이 투자가 좋은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오히려 성과가 반대로 가면, 실패하면 골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거라 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극단적인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뭐 비투나 영끌 같은 것들. 레버리지 자체가 그냥 극단이죠, 극단. 뒤 바라보지 않고. 실패하고 나서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망이 안 좋죠. 앞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레버리지 어쩌고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진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투자해서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가겠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기본 동목처럼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출 받았으니까 다 끌어다 쓰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승자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오르기 때문에 빚까지 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다 대안이 없어요. 뒤가 없어. 그래놓고 지금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내년에는 정말 고비겠죠. 이 얘기는 아까 뭐 다른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근데 나 웃긴 게 그렇더라고요. 영끌이나 비트나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 투자할 때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불패, 뭐 수도권이 계속 오른다, 절대 안 떨어진다, 거의 뭐 종교였잖아. 완전히 사이비 종교.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게.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저런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리스크를 생각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썼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평생 벌어도 저만큼 못 될 텐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내년에 뭐 굉장히 힘들 거란 얘기는 내가 눈에 얘기했으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대비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절대 유비무환 같은 건 안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기대 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유비무환. 제가 안 그래도 자, 위무환이 이런 뜻입니다. 있을유 가출비 없을무 근심함.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말이야.
보통 가진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 재산 있는 분들이 위문화 해놨겠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위문화 해왔냐 말이죠. 일반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 위문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네. 일반 서민들 중 다수가 위문화님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뭔가 준비를 미리 준비하고 상황에 대비하고.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이거 전반적인 문제예요. 뭐 서민들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뭔가 이게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못 느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어떤 그런 남녀 이런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안 좋게 가고 있거든요. 안 좋게 가고 있어. 여러 가지 지표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항상 이게 자기 눈앞에 왔을 때 느껴. 이미 걸어오고 있거든요. 먼 발치에서 보이는데 먼 발치에서 보이면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코앞에 왔을 때 그때 늦다는 거지. 내가 먼저 총살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보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코앞에 왔을 경우에 대비하려고 그래. 코앞에 왔을 경우에. 이미 쓰나미가 내 앞에 왔을 경우에, 파도가 내 앞에 치고 있을 때 그때 대비하려고 그래요. 저 멀리서 보이잖아, 멀리서. 저 앞에서 휘몰아치는 게 보이잖아. 쓰나미 같은 게 모이는 게 보이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피해봐야 피할 수 있습니까? 속도가 빠른데? 피할 곳도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비무환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비해본 적이 없어. 대비한 적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한국 사회라는 게 이게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는 거 할 줄 모릅니다. 예방이라는 거 자체를. 이 나라 자체가. 예방 대비를 모릅니다. 예방. 네. 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법 제정을 보더라도 뭔가 큰 사건 터져가지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와야 바뀌잖아. 그전에는 안 바뀌죠. 바뀌었는데 얘기해도 안 바꾸죠. 꼭 뭔가 큰 거 바뀌어가서 이게 뭔가 이슈가 돼야 바꾸죠. 기본적으로 서 있고 양강 고치는 게 기본 덕목이 우리나라는. 말로는 예방이지만 예방을 해본 적이 없어. 법도 예방을 해본 적이 없어. 규칙도 예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먼지 터지면 바꾸고, 먼지 터지면 바꾸고, 먼지 터지면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민들은 항상 그래. 항상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에 네. 그대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나라에서 하는 말을 믿습니까? 미디어에서 하는 말 믿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국가 부도이나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유한 씨가 이제 종합금융회사 이제 관리자로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모셨던 이제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한 씨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 노신사가 물어봐요.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 문제 정부가 개입한다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를 이제 유한 씨가 들어요. 듣고 나서 유한 씨가 어떻게 되냐면 대답을 하냐면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가 와도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해라. 괜찮다. 절대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내용이 나와요. 나온다고. 제대로 봤으면. 물론 그 영화만큼 우리가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과거엔 그랬어. 지금도 좀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여론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굉장히 많이 살펴요. 국민들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안 줘. 그냥 그대로 피부로 당했끔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현상들이 너무 익숙합니다. 매번 당했기 때문에. 난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학습 효과가 없어요. 경제 현상을 매번 당하. 뭐 경제 위기나 이런 상황을 그냥 피부로 대비하기 전에 그냥 계속 당해요. 다 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널리즘 우리나라 그 언론 지수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안 좋아.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미디어를 또 하는 말을 또 믿어요. 믿는다니까? 한번 생각해봐. 영끌 B2 같은 것도 미디어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번 사태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셨나 보네. 거기 보서 뭐 어떤 거 얘기하면 자꾸 있잖아요. 언론에서 여기 사면 땅 오른다. 여기 뭐 경륜이 몇 대 몇이다. 여기 투자 수익 기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투기를 조장을 했어. 제 생각인데 언론사에서 내가 봤을 때 돈 받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사람들 몰리게 하려고. 한창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이 미쳐 있을 때 사람들 벌떼같이 몰렸잖아요, 이게. 그때 막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이제 장소도 여기 뭐 투자하면 이제 뭐 기대 수익이 있다, 여기 뭐 유치할 것이다 하면서 그런 기사가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믿고 또 샀잖아. 고점 있을 때. 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졌죠. 송도도 생각해요. 송도 사람들이 왜 갔어? 송도 살지도 않는데. 청라 왜 갔어요? 거기에 뭐 병원 만들어지고 거기 뭐 새롭게 개발되고 제2의 수도권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2, 3년 전에. 작년까지.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서 개떡락했잖아, 지금. 항상 그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달콤한 속삭임에 항상 얘기하다가 그대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물론 안 떠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 언론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맞나? 미디어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위한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들을 매기려고 하는 건가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매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널리즘이 신뢰라는 게 아니라 배신을 때리는 사례가 더 많아요. 배신을 밥 먹듯이 때리는데 국민들은 그거 몰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우매합니다. 우매하다 하면 욕하겠죠. 붕어요. 국민들을 무시합니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행동을 하잖아. 매번 이용당해도 또 이용당하잖아. 매번. 뭔가 이번에 내가 당했으면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내 나름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내가 먼저 유비비만한 정신으로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부터 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가면 저렇게 가도 되는 것 같다 싶어가 다 따라하잖아. 그게 정상적인. 나는 솔직히 영클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눈에 얘기했었어 그때. 비넷 투자하기 정상이냐고 얘기하더니 그때는 막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내 말 듣지도 않더라고요. 왜 집안야에 그렇게 많은 걸 배팅하냐고 하면 당신 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2년 전에. 딱 2년 전에. 그분들 뭐 지금 잠잠하잖아요. 뭔가 급하게 사는 것 치고 급하게 뭔가 하는 것 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과연 한번 좀 생각해. 국민들이 따라하는 걸 내가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과연 그게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국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미디어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매번 미디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잘된 적 있냐고요. 잘된 적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대비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잖아요. 태평이 오면 태평이 오는 방향대로 그대로 정면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다 맞았잖아요. 또 허리케인 날라올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피해 입는 거죠. 지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당하더라도 난 당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많이 입더라 난 피해를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뭔가 휩쓸려 가더라도 난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에 뭐 온라인 뉴스나 뭐 미디어 많이 본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지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 미디어를 보면서도 현실 사회에 어느 정도 내 어떤 위치와 좀 맞춰봐야 돼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디어를 보고 대비하면 늦어요. 이 위비문을 할 수가 없어요. 미디어가 더 얘기하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돼. 내가 그런 얘기했죠. 저번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아라포 세대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했어요? 언론은 아라포 세대에 지금 왔음에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준비할 시간 주지 않는다고. 이미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복구 불능인 상태에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회복 불능 됐을 때 그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미디어는 알고 있음에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신창이 되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만신창이 되고 나서.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안타까워, 진짜. 아라포가 뭔 말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아라포 세대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거예요.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야. 상관없긴 뭐 상관없어. 오히려 그분들이 양반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다 가고 있잖아요. 혼인율 박살나고 하고 있는데 언론 미디어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있어.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한 3, 4년 돼보세요. 지금 이제 뭐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두 번 다시 얘기 못할까요? 두 번 다시. 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밥벌이만 해도 잘 산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내 밥벌이만 해도.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내 능력으로 밥벌이만 해도. 일본이 그렇거든요, 지금. 왜냐면 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내 밥벌이 하는 것도 능력이 된 세상이 온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믿지도 않겠죠, 그냥. 에이, 뭐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때 가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때 늦었습니다. 늦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뉴스에 나온 거 보고 행동하지 마세요. 뉴스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했어요. 뭔가 중요한 팩트가 있어도 이제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왜곡을 해서 얘기한다거나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더라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하면 그냥 뭐 그대로 이제 피부를 맛보는 수밖에.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기 이전에 나부터 대비를 해야 돼. 나부터. 여러분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유비무환은 누가 같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유비무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앞으로 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 얘기했잖아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안 할 거면 적어도 누구한테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안전망은 마련해야 될 거야. 이 유비무환 아닙니까? 현대사회 필요한 유비무환이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설령 내가 결혼 안 하고 살더라도 내 능력으로 버디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 능력을 키우고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유비무환 아니냐고요. 근데 이 유비무환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못합니다. 못할 사람도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부터 각자의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유비무환. 각자의 능력거리 이제 직업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그리고 항상 뭔가 큰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제 스스로 있잖아요. 밥벌이 해야 돼. 누구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도 여자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딴 거 안 먹혀요. 취집시대도 끝났으면 사실상 이제는. 아직도 그런 뭐 돌싱 프로그램 보면서 취집이 가능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실제로 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유비무환을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유비무환을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지 못하도록. 메탄지한테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런 방해 공장에 속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어떤 유비무환, 각자가 지금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꼭 준비하시고 누가 뭐 샀다, 뭐 질렀다, 어디 갔다 하더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맞는 그런 이제 재정적인 준비야. 그리고 꼭 필요한 직업, 수입적인 부분.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뭔가 배팅해서 큰 수입 보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껏 사세요. 능력껏.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